저는 이제 발표자 김은영이고, 네, 오늘 발표할 논문의 제목은 Position Aware Graph Neural Network라고 한 2달 전에 아카이브에 올라온 논문입니다. 그래서 컨텐츠는 이제 백그라운드로 이제 지난번에도 제가 이제 GNN 관련해서 발표했었는데 그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논문의 대략적인 내용 설명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전반적인 내용이 GNN인 만큼 이제 그래프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많은 분들은 이제 들으셨을 수도 있고 이제 모르시는 분들도 있겠는데 이제 그래프라는 거는 어떤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이제 유클리디안 스페이스에 있는 그런 데이터가 아니라 이제 그래프라는 특정 이제 데이터 스트럭처로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보통 이렇게 그래프 G는 어떤 vertex랑 엣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과 같이 이제 G는 이제 V로 표현을 할 테고, 여기서 많이 앞으로도 이제 뒤에서 나올 수도 있는 부분이 이제 adjacency matrix A나 feature matrix X가 이제 뒤에서도 이제 주로 나올 것 같아서 간단한 설명으로 이 슬라이드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왼쪽에 보시는 것처럼 어떤 그래프가 주어졌을 때 다음과 같은 이 그래프를 표현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오른쪽에 adjacency matrix로 이제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노드 피처 같은 경우에는 되게 다양한 정보가 사용될 수 있는데 제일 기본적으로는 원합 벡터로 노드를 구별을 한다거나 아니면 어떤 레이턴트 피처를 넣는다거나 이제 도메인 스페시픽하게 또 프로퍼티 정보를 넣어서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래프 데이터가 있고, 그리고 이제 GNN으로 넘어가기 전에 제가 이제 노드 인베딩 관련된 걸 가지고 왔습니다. 노드 인베딩이 뭐냐 하면은 어떤 그래프의 노드 정보를 이제 벡터로 표현을 하는 방법을 이제 말을 합니다. 그래서 노드 인베딩 같은 경우에는 이제 크게 3가지로 구분을 할 수 있는데, 첫 번째가 GNN 베이스드가 있고, 두 번째는 매트릭스 팩터라이제이션 방법이 있고, 세 번째는 이제 랜덤 베이스드 방법들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이 밑에 그림 같은 경우에는 노드 투백의 이제 프로세스를 그림으로 보여주고 있는데, 어떤 그래프가 주어졌을 때 노드 투백 같은 경우에는 어떤 그래프가 주어졌으면은 랜덤워크를 통해서 샘플링을 하고, 다음과 같이 어떤 노드 페어가 있었을 때 워드 투백 알고리즘을 여기다 적용을 해서 어떤 인베딩 스페이스에서 표현을 하는 것을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랜덤 워크 베이스드 방법 같은 경우에는 뒤에서도 말씀드리겠지만 이제 트랜스덕티브 세팅을 가지고 있고, 이런 경우에는 이제 노드의 정보를 사용을 하지는 못합니다. GNN 같은 경우에 노드 피처 정보가 애초에 들어갈 수 있는데, 이런 랜덤 워크 같은 경우에는 노드 프로퍼티 정보를 넣지 못하는 이제 단점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노드 인베딩 방법 중에 이제 GNN 방법이 최근에 들어서 이제 많이 발표가 되었었는데, 그래서 그래프 뉴럴 네트워크가 무엇이냐라고 하면은 이런 그래프 형태의 데이터를 프로세싱 하기 위한 뉴럴 네트워크라고 설명을 할 수 있고, 이런 GNN 방법들 같은 경우에는 노드 정보를 주변 네이버 정보를 가지고 와서, 여기서는 이제 메시지 패싱이라고 많이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주변 노드들의 정보를 가지고 와서 합쳐서 표현하는 방법을 이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GNN은 되게 여러 가지 논문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 밑에 보시는 그림처럼 네, 상당히 다양합니다. 이거는 이런 프로퍼게이션 스텝을 기준으로 여러 가지 방향으로 나눈 걸 보실 수가 있는데, 많이 유명한 걸로는 그래프 컨볼루션 네트워크도 있고, 어텐션 적용을 하는 논문들, 아니면 LSTM이라던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오토인코더, GAN을 그래프를 활용을 한 거, 이런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그런 여러 가지 모델들을 그래프에 적용한 다양한 방법들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이 논문에서 제안하는 방법과 좀 비교를 한 메소드들을 먼저 간단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제일 많이 유명한 그래프 컨볼루션 네트워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CNN을 그래프상에서 적용을 하는 것으로 보시면 되고, 하나의 노드를 기점으로 그 주변에 있는 노드 정보들을 가지고 와서 컨볼루션을 하는 방법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GCN 방법도 있고, 밑에 있는 그래프 세이지 같은 경우에는 위에 있는 이제 GCN이랑 좀 비슷한 방법인데, 여기서는 이제 좀 컴퓨테이션을 줄이기 위해서 주변 노드를 어느 정도 이제 샘플링하는 방법이 이제 추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이제 인덕티브 프레임워크라고 주장을 해서 이런 다른 그런 그래프에도 적용을 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이 있었고, 그리고 이런 그래프 그 GCN에다가 어텐션 메커니즘을 활용을 한 그래프 어텐션 네트워크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추가적으로 이 어텐션 A 매트릭스를 자동으로 얘도 학습을 할 수 있도록 그래프가 이제 러닝이 되면서, 그래서 이런 어텐션 메커니즘을 도입을 한 그래프 어텐션 네트워크도 있습니다. 이 외에도 이 논문에서는 뭐 메시지 패싱 뉴럴 네트워크라고 해서 이런 노드의 정보뿐만 아니라 이제 엣지 정보도 어그리게이션 하는 방법 논문도 소개를 하고 있고, 일반적으로 GNN 같은 경우에는 어떤 그래프상에서 이제 로컬한 피처를 가지고 오게 되는데, 이게 한 번 레이어를 거칠 때마다 하나의 네이버 정보를 가지고 온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약간 좀 로컬한 피처에 국한될 수 있는데, 이 다른 논문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한 그래프 인포메이션을 고려한 이런 논문도 있다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이제 노드 임베딩 하는 거랑 이제 GNN 같은 경우에 좀 이게 특성을 이 논문에서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GNN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이제 보통 이제 Structural Aware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 Structural Aware Embedding이라는 게 무엇이냐라고 하면은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어떤 노드 VI가 주어졌을 때 딱 어떤 이제 홉이라는 거는 한 네이버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K 홉이라면 그만큼 거리가 떨어져 있는 이제 이웃 노드겠죠. 그래서 이렇게 N1부터 Nq까지를 표현을 하는 어떤 함수 G가 있으면은 이 G를 통해서 임베딩을 Z로 할 수 있으면 이건 이제 Structural Aware Embedding 방법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정말 이제 GNN 방법에 딱 표현하는 이런 임베딩 방법인 거죠. GNN 같은 경우에는 한 번 레이어를 통과를 할 때마다 원홉씩 이제 프로퍼게이션을 하기 때문에 이게 이제 Structural Aware Embedding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고, 반면에 랜덤 워크 베이스드 같은 경우를 이제 Position Aware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Position Aware가 무엇이냐라고 하면은 여기서의 이제 G 펑션은 어떤 노드 VI랑 VJ의 shortest path를 이렇게 임베딩 스페이스에 임베딩 한 GI랑 GJ를 표현했었던 이 펑션 G가 있으면 이걸 이제 포지션 어웨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랜덤 워크 같은 경우에는 이 방법을 통하면 주변에 가까울수록 노드가 이제 가까우면은 임베딩 스페이스 상에서도 가까운 곳에 이제 임베딩이 될 수 있도록 만드는 그런 알고리즘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이제 포지션 어웨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스트럭처럴 어웨어 임베딩은 이제 포지션 어웨어 임베딩이 아니다 라고 이제 설명을 하고 있고, 여기서 이제 어떤 프로포지션을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게 사실 여기서 제안하는 방법론을 증명을 하기 위해서 되게 여러 가지 뭐 theorem도 나오고 막 프로포지션도 나오고 이러는데, 제가 그 부분은 어느 정도 집어넣지 않았기 때문에 조금 헷갈릴 수도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이제 프로포지션은 만약에 어떤 노드 페어든 아이소포르미즘의 그런 특성을 따르지 않는다고 하면은 이 Structural Aware Embedding을 Position Aware Embedding으로 매핑을 할 수 있는 어떤 이런 G라는 펑션이 있다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뒤에서 GNN의 특성과 여기서 제안하는 이런 PGNN을 이제 비교를 하는데 좀 고려해 볼 만한 상황이라서 제가 이 부분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렇다면 여기까지 제가 GNN 같은 경우가 Structural Aware Embedding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러한 GNN이 어떤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논문에서 새로운 방법론을 제안을 했을까 하면은,
이러한 일반적인 여태까지 알려진 GNN 같은 경우에는 어떤 그래프가 주어졌을 때 이 노드의 정확한 위치 정보를 디텍트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왼쪽에 보이시는 그림을 보면은 다음과 같이 예제가 있었을 때 일반적인 GNN은 이 vertex V1이랑 V2를 구별을 잘 못한다고 합니다. 왜냐면 얘네 둘은 이런 아이소모피즘을 가지고 있고 비슷한 노드 정보를 쉐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위에 있는 그래프를 트리 형태로 표현을 하게 되면 이제 밑에처럼 보이게 되는데 얘네들은 사실상 이런 네이버 구조가 되게 비슷하게 되죠. 그래서 GNN 입장에서는 이 두 개의 노드가 이제 똑같다고 생각을 하게 되고 같은 스페이스로 인베딩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근데 이런 문제들이 뭐 그렇게 크게 문제가 안 되면 괜찮겠지만 이런 실생활에서는 이렇게 스트럭처가 비슷한 경우의 네트워크가 좀 있다고 해요. 예시로는 이런 몰레큘이나 이제 소셜 네트워크를 예시로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래프상에서의 그런 노드의 위치 정보를 반영을 한 그 방법을 이 논문에서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목은 Position Aware Graph Neural Network라고 해서 이 방법에서는 노드의 그런 위치 정보를 계산을 하게 됩니다. 이거는 네트워크가 주어졌을 때 다른 노드들과의 그런 계산을 통해서 이런 노드의 위치 정보를 반영을 한 그 GNN 방법을 제안을 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프로세스는 다음과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서의 좀 집중해야 될 방법을 이제 두 가지로 꼽았는데 첫 번째 같은 경우는 이제 앵커스 셀렉션이라고 해서 그 노드의 위치 정보를 계산하기 위해서 기준점이 되는 어떤 노드 셋을 이제 셀렉팅을 하게 되는데 이런 셀렉션 하는 파트가 있고 두 번째로는 포지션 어웨어 노드 인베딩이라고 해서 이런 앵커셋이랑의 디스턴스 계산을 해서 노드 정보를 반영을 하게 되는데 이제 이 부분으로 크게 두 가지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보시는 이 그림을 전체적인 이제 프로세스를 보여주고 있고 얘를 스톡 코드로 가지고 오면 다음과 같은데 먼저 그래프가 주어지고 여기서는 이런 앵커셋이라는 것을 K개만큼 뽑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주어진 앵커셋이랑 이 노드와의 거리를 계산을 하는데 사용되는 이 셋 S가 있고 여기서 말하는 X는 노드의 인풋 피처가 될 테고 여기서 크게 펑션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메시지 컴퓨테이션 하는 펑션 F가 있고 이러한 메시지를 어그리게이션을 하는 어그리게이션 펑션 AGG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프로세스는 우선 이 PGN은 여러 개의 멀티플 레이어로 되어 있어서 여기 레이어는 L만큼 있게 되고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K개의 랜덤한 앵커셋을 매 스텝마다 새롭게 추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추출한 이제 앵커셋이랑 계산을 하게 되는데 각각 여기 V는 이제 vertex 노드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 노드들이 이 앵커셋에 있는 노드들과의 이런 메시지 컴퓨테이션을 하게 되는데 뒤에서 각각 스텝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텐데 그래서 이런 메시지 컴퓨테이션 펑션에 F가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계산된 메시지들을 이제 합치는 메시지 어그리게이션 펑션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각각의 이제 앵커셋마다 계산을 하게 되는 건데 그렇게 하면은 이렇게 non-linearity를 통과를 하면 Z라고 이제 인베딩된 피처 벡터가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각각 이제 G 벡터는 각각의 비트가 어떠한 특정 포지션을 의미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거는 제가 한 번 스텝이 될 때마다 앵커셋을 새롭게 뽑는다고 했는데 이러한 선택된 그런 앵커셋에 따라서 이 노드의 포지션은 당연히 변화를 하게 되겠죠. 이 셋에 들어가는 노드가 당연히 달라지면은 이 노드의 포지션도 당연히 달라질 테고 거리도 달라질 테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게 바로 그 다음 레이어로 넘어가면 안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한 번 더 이제 앵커셋에 대해서 메시지 어그리게이션 하는 펑션을 거치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 셋 셀렉션 하는 것부터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anchor set selection이라고 해서 어떤 노드들의 집합을 선택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는 이 셋의 추출을 하는데 이런 볼겐 theorem이라는 어떤 정의를 바탕으로 했다고 해요. 근데 제가 이거는 잘 이해를 하지 못해서 따로 넣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theorem을 바탕으로 해서 딱 저 로그 제곱, 로그 n 제곱만큼의 셋을 추출을 하게 되면은 이게 인베딩을 했을 때 그 디스토션이 적게 되고 어느 정도 이제 인베딩을 했을 때 그게 의미가 있어진다고 해서 다음과 같은 띠어롬을 바탕으로 진행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여기서 딱 이제 얼마만큼의 이제 셋을 추출을 해야 되느냐를 보여주고 있는 거고, 이렇게 추출된 셋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사이즈는 이제 다양하게 추출을 했습니다. 이제 이게 왜 그러냐라고 하면은 맨 처음에 그 전체적인 워크플로우 그림 보셨으면은 어떤 셋 1번은 노드가 뭐 2개만 포함되어 있고 어떤 거는 하나만 포함되어 있고 이렇게 여러 가지 셋 사이즈가 되게 다양하게 되는데, 그 이유는 다음과 같이 스몰 셋을 했을 때와 라지 셋을 했을 때 각각 장단점을 보완을 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이 셀렉트를 했다고 합니다. 이제 스몰 셋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좀 더 스페시픽한 그런 서브 그래프를 표현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포지션을 잘 표현을 할 수는 있지만 이게 잘 표현을 할 수 있겠지만 계산을 하고자 하는 노드와는 좀 거리가 그만큼 더 멀어질 수 있겠죠. 이게 어떤 서브셋과 노드 하나를 비교를 하게 되는데, 이게 만약 거리를 뭐 이만큼을 고려를 하겠다라고 하면은 이 셋이 너무 작아서 더 멀리 떨어져 있는 경우에는 이 셋과의 그 디스턴스 계산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단점이 있게 되고, 반면에 라지 셋 같은 경우에는 그만큼 더 넓은 영역의 서브 그래프를 표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노드와의 계산은 할 수 있겠으나 그만큼 이 노드의 포지션을 설명하는 그런 파워는 줄어들게 되는 이런 트레이드 오프 관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다 보완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개수의 앵커셋을 선택을 했을 때 저그 사이즈를 작게도 하고 이제 크게도 해서 셀렉션을 한다라고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PGNN 같은 경우에는 이제 K개의 앵커셋을 셀렉션을 하게 되는데, 그거는 이제 C랑 이제 N은 이제 파라미터고 다음과 같이 이제 계산을 해서 진행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셀렉션을 했으면은 이제 계산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여기서는 크게 메시지 컴퓨테이션 펑션 F가 있고 메시지 어그리게이션 펑션 AGG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제 F 같은 경우에는 크게 두 가지 정보를 가지고 계산을 하게 됩니다. 제일 먼저 이제 포지션 베이스드 시밀러리티인데 여기서는 shortest path distance를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 앵커 셋에 있는 노드들과 계산을 하고자 하는 노드 V랑의 그 shortest path 계산을 하게 됩니다. 근데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shortest path 계산을 하는 게 되게 컴퓨테이션이 엄청나게 듭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Q-hop shortest path distance라고 해서 어떤 특정 그 Q 거리 안에 있는 데까지만 이 shortest path 계산을 하고, 아닌 경우에는 그냥 무한대로 처리를 하는 좀 더 빠르게 계산을 할 수 있는 방법도 같이 실험을 해봤는데, 이렇게 하니까 했는데도 뭐 성능이 뭐 그렇게 크게 문제가 없더라라는 거는 이제 뒤에 리절트에서도 보여주고 있고, 이렇게 계산한 디스턴스는 오른쪽에 보이는 저 S로 이렇게 스코어 값으로 변환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계산한 그 앵콜셋과 노드의 이런 shortest path 정보랑 그 노드 하나하나의 피처 정보를 같이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 펑션 F는 노드 V랑 노드 U가 있었을 때 위에서 계산한 그 shortest path 스코어 S와 이 피처 인포메이션을 같이 곱한 값으로 이제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계산을 한 거는 이제 한번 일반적으로 그 노드마다 이제 계산을 했으면은 가지고 와서 어그리게이션 하는 스텝이 있어야 되는데, 여기서 메시지 어그리게이션 펑션은
그냥 이제 민 값을 가지고 와서 더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각각 이런 메시지들을 이제 벡터를 평균값을 가지고 와서 어그리게이션을 진행을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제안한 방법들을 이제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하는 걸로 이제 실험을 진행을 했습니다.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링크 프리딕션을 하는 문제였고,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pairwise node classification을 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링크 프리딕션 하는데도 이렇게 세 가지 데이터셋, pairwise node classification 하는데도 밑에 이제 세 가지 데이터셋을 썼고, 각각의 데이터셋은 각기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는 뭐 artificial하게 만든 것도 있고, 이제 실질적인 데이터셋도 있고, 각각 네트워크마다 노드 피처가 있는 경우, 없는 경우 이렇게 다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이렇게 데이터를 두 가지 측면에서 좀 봤다고 합니다. 그래서 Transductive Learning, Inductive Learning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제가 이게 두 개의 차이점이 뭔지 몰라서 좀 따로 좀 찾아봤는데, 여기서 정확하게 그 방법을 따른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 논문에서는 Transductive Learning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모델을 트레인과 이제 테스트 사용을 했고, 여기서는 노드의 순서가 좀 이게 고정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제 GCN을 아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노드 피처를 계산을 한 다음에 어그리게이션을 한다거나 이렇게 다음 레이어로 넘어갈 때 이 노드 순서가 좀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어그리게이션 스텝을 거쳐서 진행을 하게 되는데, 여기서는 노드 오더가 문제가 되게 되고, 그렇게 해서 이 노드를 구별을 하기 위해서 원핫 아이덴티파이어를 같이 사용을 하는 경우로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노드 애트리뷰트이 없는 데이터셋 같은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원핫 아이덴티파이어를 노드 애트리뷰트로 사용을 했고, 밑에 있는 이제 인덕티브 러닝 같은 경우에는 pairwise node classification에서 이제 사용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 문제는 노드 페어가 주어졌을 때 얘네들이 같은 클래스에 속하느냐 아니냐를 예측을 하는 모델인 거고, 이 인덕티브 러닝을 하는 경우에는 이제 좀 제너럴라이제이션이 필요하기 때문에 노드 오더를 신경을 안 쓰는 방향으로 갑니다. 그래서 이제 오더랑 전혀 상관없는 애트리뷰트를 사용을 해서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실험을 진행을 하고 퍼포먼스 비교를 하는데, 퍼포먼스 비교에 사용된 베이스라인 모델은 앞에서 설명드렸던 GCN이랑 그래프 세이지, 그리고 그래프 어텐션 네트워크, 밑에 있는 거는 그래프 아이소모피c 네트워크 뭐 이런 방법이더라고요. 이제 다 이제 GNN 기존에 사용됐던 이제 GNN 방법들이고, 이제 밑에 4개가 여기서 제안한 PGNN 모델입니다. 뒤에 붙은 이제 숫자는 레이어 개수이고요. 뭐 F하고 E가 의미하는 거는 이제 F 같은 경우에는 그 이전에 쇼디스패스 계산했을 때 어떤 Q홉 스레시홀드 줘서 계산을 했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계산하는 거랑 일반적으로 계산하는 이제 원래 사용했던 그런 쇼디스패스 계산을 했을 때 뭐 모델 차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컬럼에 보시면은 왼쪽에 두 컬럼은 그리드 T랑 커뮤니티 T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이 두 개의 데이터셋에 대해서는 이제 트랜스트럭티브 러닝 세팅을 줬을 때랑 안 줬을 때 퍼포먼스 차이를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트랜스트럭티브 러닝 세팅이라는 거는 원핫 아이덴티파이어를 줬을 때랑 안 줬을 때의 차이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결과 테이블을 보시면은 여기서 이 트랜스트럭티브 러닝 세팅을 줬을 때 일반적인 GNN 모델들도 성능이 되게 좋은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왜 그러냐 했더니, 이런 그 원핫 인코딩을 정보를 노드의 그 애트리뷰트로 줬을 때 일반적인 GNN도 이 어느 정도 이제 구별을 할 수 있다 이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구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PGNN의 특성을 어느 정도 따라가서 이만큼 좋은 성능을 보인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신 그 단점으로는 이게 노드 애트리뷰트이 원핫으로 들어가게 되면 노드의 개수만큼의 피처 벡터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 디멘션이 엄청 커지게 되겠죠. 그러면 이제 매트릭스 고구로 계산을 하니까 그만큼 시간이 이제 오래 걸리는 단점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PGNN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포지션 정보를 여기서 자체적으로 계산을 하기 때문에 이런 원화 피처가 있든 없든 그렇게 크게 성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런 노드의 피처가 이미 어느 정도 정보력이 있으면은 굳이 이런 포지션 정보를 넣었을 때 그렇게 퍼포먼스 인크리즈가 시그니피컨트 하지 않았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고, 마지막으로 이 PGNN F 모델은 완전 exact shortest distance 계산을 한 게 아니라 이제 2홉까지만 계산을 했는데도 어느 정도 퍼포먼스를 유지를 하고 있어서 너무 큰 네트워크를 계산을 할 때는 다음과 같이 이렇게 제한을 줘도 어느 정도 성능이 나온다라는 것을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Pairwise Node Classification 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시면은 세 개의 데이터셋에서 기존에 있었던 GNN 모델은 그렇게 성능이 좋지 않은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같은 경우에는 왜 이렇게 크게 퍼포먼스 차이가 나느냐 분석을 했더니 다른 클래스에 있는데 비슷한 이웃 정보를 가지고 있는 노드들 같은 경우는 GNN은 디텍트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GNN 같은 경우에는 이런 Structure Aware Embedding 방법이기 때문에 이러한 비슷한 네이버후드 스트럭처를 가지고 있으면은 이거를 잘 구별을 못해서 이렇게 AUC 밸류가 0.5 근방으로 도는 낮은 성능을 보였고, 반면에 여기서 제안한 PGNN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그런 아이소모픽한 그런 스트럭처를 잘 캐치할 수 있어서 훨씬 더 좋은 성능을 보였다고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전반적인 논문 내용은 이게 다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저는 오늘 Position Aware Graph Neural Network라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방법은 노드 인베딩, 기존에 있었던 노드 인베딩에서 이런 노드가 그래프상에서 어디에 위치해 있느냐 이 정보를 반영을 해서 이제 인베딩을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었고, 기존의 GNN으로 해결하지 못했던 문제들을 이 방법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